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원래 이 복습 내용을 제가 첫 시간에 할까 하다가 위험물이 좀 애매하게 끊겨서 위험물까지 다 해서 한번 복습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건축방화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안 해서 요거 제가 넣어놨어요. 아셨죠? 자,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자, 공간적 대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대항성은 건축물의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피성은 이제 재료상, 마감 재료가 뭐냐에 따라 중요하다라고 했고, 도피성은 피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걸 우리가 설비적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공간적 대응의 보조를 우리가 설비적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내화 구조 및 방화 구조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라고 했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다. 방화 구조는 견딜 수 있지 않다. 이거는 마감만 준다. 그리고 얘는 뭐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주요 구조부를 얘기했을 때 주요 구조부는 항상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럼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과연 뭐냐라고 하면은 내기바보 지주가 있었다. 내기바보 지주, 그쵸? 그 중에 제외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제외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화 성능 요구 조건에는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차염, 불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하중에 대한 지지력, 무게가 들어갔을 때, 무게가 위에서 눌렀을 때 약간 견뎌주는 하중 지지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에 대한 구분과 주요 구조부 종류 정도 체크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방화 구획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일 10층 이하의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 1000제곱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만일 그 안에 자동식 수화 설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3000까지 3배 완화가 된다라고 했고, 11층 이상이면 200인데 자동식 수화 설비가 설치가 되면 또 3배 완화를 해서 600으로 간다. 11층 이상인데 불연재, 마감재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식 수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500. 자동식 수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500, 그쵸? 3배씩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고, 층별 구획은 매 층마다, 그치?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층별로 불이 올라가지 않게 매 층마다 구획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를, 방화 구획을 뭘로 해줘라? 내화 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해주고, 갑종이나 자동 방화 셔터, 자, 이 갑종 60분 또는 60분 플러스 보통 요걸로 한다. 맞습니까? 요거 제가 프린트엔 바꿔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갑종이 아니고 이름 바뀌었다 그랬죠. 60분과 60분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종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다음 피난입니다. 피난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피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하고요. 상호 반대 방향, 그리고 2개 이상의 피난로가 확보가 되면 좋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풀프루프와 뭐가 있다? 페일쉐이프가 있다. 그죠?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아셨죠?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풀프루프와 페일쉐이프. 말이 나온다라고 안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조사 쪽으로 가면, 우리가 화재 조사의 성질에 뭐가 있다?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속성. 그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보존, 증거 보존, 안전성 필요하죠. 왜냐하면 불이 난 장소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죠? 조사관에 대한 안전성도 약간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성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강제적으로 할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리즘식은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식이었어요? 프리즘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읽어보시고, 그죠? 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화학적인 폭발 현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감식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쵸? 감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가 쭉 넣어놨어요. 화재 조사관, 발화, 발화 여론, 발화 지점, 발화 장소, 최초 착화물, 발화 요인, 발화 관련 기기,
재구입비, 내용연수, 잔가율, 손해율, 최종 잔가율,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요 용어의 정의, 요 정도는 정리를 하셔라 라는 개념에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넣어놓은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갔을 때 용어의 정의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인조사와 피해조사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를 했을 때 일단 화재 조사는 언제 실시한다? 화재를 발생한 걸 내가 인지하는 즉시 실시하는 거예요. 그죠? 인지하는 즉시 실시하고 화재 조사에 대한 전문 교육은 몇 년? 2년. 그래서 이 보수교육이라는 걸 청장이 실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 정도 보시고. 자, 원인조사 종류 타이틀 5가지 꼭 암기를 해 주셔라. 봐라, 원인조사. 발견 통보.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맞습니까? 자, 피해 조사엔 뭐가 있습니까? 인명피해 조사와 재산피해 조사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화재 조사할 때 이제 기본 사항에 대한 처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일 건수. 자, 이게 만일 한 건의 화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별건, 서로 각기 다른 별건의 화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한 건은 우리가 발화부터 언제까지? 진화까지. 불이 났을 때부터 그 불을 끌 때까지. 걔를 우리가 한 건의 화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한 건. 그렇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화재. 그죠? 동일해야 돼요.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자연현상에 의해서 여러 군데 불이 났더라도 우리는 걔를 한 건으로 본다라고 했고, 화재 범위가 2곳 이상의 관할구역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서 한 건으로 화재를 등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곳 이상에 걸쳐서 화재가 났으면 최초 불이 난 곳의 소재지의 소방서에 화재 한 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별건은 뭐야 이게? 같은 동일 대상물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화라던가 불장난으로 인해 2건의 화재가 났다. 만일 2건의 화재가 났으면 우리는 걔를 같은 건물이더라도 각각의 건인 별건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소실 정도라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입체 면적에 따른 건데 70% 이상 소실이 됐으면 전소, 30에서 70% 이상 소실됐으면, 그죠? 우리가 얘를 반소라고 얘기를 하고, 부분소는 30% 미만. 근데 이게 이제 정의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전소나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분소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요거 잘 보십시오. 70% 이상 입체 면적의 소실이 됐을 때 얘기하는데, 그 미만이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우린 뭘로 본다? 전소로 본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수 산정 나와 있습니다. 동수 산정은 같은 동이면, 그죠? 같은 동으로 산정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됐을 때. 근데 만약 건널복도가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건널복도를 절반으로 잘라서 각 부분, 이쪽 절반으로 잘랐을 때 이 부분을 각동, 1동, 이쪽을 2동,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각동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외벽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헛간이나 목욕탕 작업실을 만들었을 때 또 같은 동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목조 내화 건물에 방화벽으로 격벽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으면, 화재만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두 개를 확실히 나눠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두 동을 한 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구조와 관계없이 지붕이라던가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자, 각동은 뭐야? 각동. 이게 건널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때는 이제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으로 본다라고 했고, 아까 여기도 나와 있었죠, 그죠? 독립건물 사이에 차광막이나 비마기가 설치가 돼 있대요, 그죠? 또는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나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그 건물과 건물은 두 개를 별동으로 볼 수 있다, 각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죠. 자, 소실 면적에 대한 산정입니다. 이건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 어떻게 산정을 한다? 6면 중에 2면 이하인 경우에는 또 5분의 1을 곱해서 소실 면적이라는 걸 산정을 하는데, 아까 소실 정도는 제가 입체 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했고, 소실 면적은 뭘로 산정해요? 지금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자에 대한 정의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얘기한다.
근데 부상당하고 7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면, 그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본다? 여기가 보면 사망자로 판단을 한다. 사망자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상 정도는 부상을 3주 이상 입은 거. 그치? 자, 경상은 뭐 중상 이외,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부상 정도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었죠. 자, 다음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현장 보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현장 조사는 본서가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조사를 실시하는 거다. 그죠? 화재 조사를. 조사 개시 나와 있고, 활동구역 출입자, 이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요거죠. 요거 화재 조사에 대한 보고,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긴급상황 보고 화재에 이제 대형화재가 있는데 인명피해가 5명, 사상자 10명, 재산피해 50억. 중요화재는 여기 가보면 국가 관련 중요시설의 손해, 그죠? 그래서 국가시설이라던가 또는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요거 잘 보시라죠. 요거 이재민 100명, 그쵸? 그리고 특수화재는 철항 발변, 특방, 맞습니까? 철항, 여기 갔을 때 발변, 특수사고나 방화, 그치? 그리고 외국. 이런 데가 이제 다 무슨 화재다? 특수화재다. 특수화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규정도 같이 잘 알고 계시고, 자, 다음 이제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자, 위험물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위험물은 우리가 인화성, 발화성을 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수량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는 수량, 얘를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설치 허가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얘기하기도 한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얘기한다. 맞습니까?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류 위험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염소, 그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가산화물, 얘가 다 몇 킬로? 50킬로. 불온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몇 킬로? 300킬로. 과망간산염류, 중코론산염류 몇 킬로? 1000킬로. 맞습니까?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지정수량. 자, 정리하시고, 자, 성질. 무기화합물이고 불연성 물질이다. 본인은 절대 타지 않는다. 그리고 남한테 산소를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다 산소를 줄 수 있는 애들이고 조연성, 지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량의 산소함유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고, 무기화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을 한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주수가 안 된다. 비중 1보다 크고 물에 녹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소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수가 기본인데 무기화산화물은 안 된다. 건조사를 이용한 걸 우리가 추천을 한다.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이류 위험물입니다. 가연성 고체예요. 황적유 있었죠. 황적유 100, 철근마 500, 인화성 고체 1000. 지정수량 나와 있고요. 지정수량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가연성 고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었는데, 유황은 순도 60% 이상을 얘기하고, 철분, 분말로서 53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철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의 미만은 제외한다. 마찬가지죠. 미만은 제외한다. 금속분도 150으로만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2mm, 이 미리야 여러분들,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또는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몇 도 미만이다? 40도 미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질은 어떻다?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가 쉬운 가연성 고체다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은 불이 붙으면 정말 빠르게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연성이다 또는 소견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유독하고 연소할 때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철근마, 수소가 발생하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안 된다. 환원성 물질이에요. 산화성 물질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인화성 고체는 상온 이상에서 증기가 발생합니다. 그죠? 상온 이상에서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은 유황과 정린이 있습니다. 여기 유황과 정린 맞습니까? 유황과 정린이 있는데 유황과 정린은 주수를 한대요. 이거는 그죠? 자, 황화리는 마른 모래로 질식하래요. 소화 방법 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철, 금, 만은 마른 모래로 질식하래요. 인화성 고체는 뭐하래요? 냉각, 주수하래. 그치? 주수가 되는 것과 주수가 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삼류 위험물. 삼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자, 칼라알킬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황린, 그리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금수, 금인, 탄 맞습니까? 1, 2, 5, 3 요거 당연히 여러분들 세팅하셔야 되고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자연 발화성은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에 대한 정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성질은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애가 있고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애가 있고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뭐한다? 발열이나 발화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황리는 공기 중에 자연 발화, 물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서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을 한다. 즉 황리는 물속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나머지는 무겁다. 요거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소화 방법 잘 보시라 그랬죠. 황린 제외한 건 다 건조사를 사용합니다. 황린만 뭐가 가능해요? 주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 칼라, 알킬 요거 같은 경우 칼라, 알칼리 여기는 수소가 나오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뭐 에탄, 메탄 금속의 수소하면 수소, 그죠? 요거 주수시에 나오는 거야, 주수시에 이런 가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리를 잘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3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4류 위험물 지정수량 정리하실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수인화물과 일석이류, 알코올류, 이석이류, 삼석이류, 사석이류, 동식물류까지 쭉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50, 200, 400, 그쵸? 400에 1000, 2000, 2000, 4000, 6000, 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순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인화점으로 구분을 한다. 그죠? 인화점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특수인화물은 이氧화탄소와 디에틸에틸 두 가지가 있고 발화점이 100도 이하이거나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 플러스 B점이 40도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을 특수인화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제1석유류는 아세톤과 휘발유를 얘기하고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걸 얘기한다. 그치?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수가 몇 개? 1개에서 3개까지를 얘기하며 이석유류는 등유와 경유, 인화점이 21도에서 70도, 삼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에서 200도, 사석유류는 200도에서 250도, 동식물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얘기하며 인화점이 250도 미만이다. 요거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성질 낮은 온도에서 인화하고요. 대부분 물보다 가볍지만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무겁다. 이게 좀 특이한 거라 그랬죠. 그죠? 원래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지만 시연화수소는 또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되어 있었고 대체로 물에 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고 하한계가 낮아요. 그리고 정전기 잘 축적될 수 있다라고 했고 물에 녹지 않는다. 대부분 비수용성이다라고 했었고요. 소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포. 근데 이제 수용성 위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포성이라는 게 포가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멸되는 성질이 없는 포를 사용해요. 걔가 이제 뭐냐면 알코올포라는 게 있다. 알코올포. 이런 특수포를 사용해서 불을 끌 수가 있다. 오류 위험물은 뭐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110kg. 그죠? 니트로, 아주, 히드라 200kg, 히드록 100kg. 자, 얘네들은 폭약이나 화약의 원료가 될 수 있고요.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가열 분해를 한다. 성질은 별도의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및 폭발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해 폭발이 가능하고
비중이 1보다 크고 액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으며 장기간 저장 시 뭐의 위험이 있다?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으며 유기화합물이며 유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질소 화합물이다 라고 제가 성질 정도 간단하게 넣어놨고, 얘는 외부에 산소가 없이도 충분히 폭발이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정말 빠르다, 폭발의 위험성도 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은 가열 충격 마찰 방지해야겠죠, 그죠? 소분해서 저장하고 직사광선 차단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공기 호흡기 착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량의 물로 뭐한다? 냉각 소화한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오류는 대량 주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육류 위험물 3개밖에 없습니다. 과과질,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300kg짜리죠, 그죠? 자, 산화성 액체로서 과산화수소 농도가 36%, 그죠? 질산은 비중이 1.49인 것만 우리가 육류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 거며, 성질은 액체로서 불연성이나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는 강산성이며 물에 녹기 쉽다.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다라고 되어 있고, 소화 방법은 과염소산 질산은 건조사,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주수 소화, 반드시 보호장구로 얘도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혼재 기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혼재 기준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혼재 기준이라는 게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쵸? 서로 간에 뭐가 가능한 거다? 혼재가 가능한 거다. 얘네들이. 그죠? 1, 2, 3, 4, 4, 5, 6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혼재가 가능한 애들 적어놓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제가 문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거 복습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소화론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소화론도 금방 끝납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책에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좀 빠르게 한번 소화론도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